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4년 1월 29일 신박사의 장마가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아쉽죠? 코스피는 나쁘진 않은데 코스닥이 좀 내려앉는 어떤 모습을 보였고 오후에 이제 2%까지 좀 빠지는 흐름으로 좀 마감했습니다. 오늘 뭐 장 초반만 해도 뭐 좋았어요. HLB도 그렇고 많은 이제 또 바이오 기업들도 이제 상승하고 그런 모습을 띠다가 2차전지 반락하고 또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반락하고 이러면서 코스닥이 좀 조정받는 약세받는 그런 흐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HLB 관련된 내용들 한번 짚어드리고 테슬라가 이제 좀 그 배터리 이제 재협상을 할 가능성을 좀 시사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또 급락하는 참 2차전지는 뭐 좋은 날이 없네요. 그런 모습 좀 나타났고요. 뭐 그런 것들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의 또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89%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2.1% 약세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뭐 상반됐어요. 그러니까 업종별 차별화가 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이제 수급 구도도 외국인이 코스피 쪽에서 5,400억, 기관이 2,100억을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 외국 기관이 2,100억, 2,700억 각각 순매도했어요. 선물 쪽도 외국인이 7,000계약 이상 순매수했으니까 뭐 시장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특정 업종, 2차전지 업종이 좀 급락하고 또 이제 최근에 급등했던 AI 관련된 기업들 급락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은 회복되고 조정을 어느 정도 좀 그 마무리 짓는 그런 국면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고요. 코스피 쪽 거래대금은 8.9조, 코스닥은 13조, 하락 종목 수가 1100 종목이 넘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았고요. 그래서 좀 뭐 아쉬운 어떤 흐름이었지만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장세였다. 고객의 수금 50조 정도, 신용융자 잔고는 17조 8천억 정도.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좋았어요. 니케이 증시, 대만 증시도 0.7 그리고 0.69% 상승했고요. 홍콩도 0.9%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강했다는 거예요. 코스피도 같이. 상해 증시가 0.9%좀 조정받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또 시총 상위 종목도 오늘 뭐 삼성전자 1.3% 상승에 또 삼성바이오가 또 강했습니다. 3.4% 상승. 현대차 그룹주도 굉장히 강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시총 상위 6위, 7위로 올라왔어요. 현대차가 4% 상승, 기어가 5.8% 상승. 셀트리온도 이제 보합 정도는 강했다가 좀 반락했는데요. 삼성 SDI 쪽은 5% 상승했어요. 그래서 좀 테슬라의 어떤 거기에 좀 같이 엮여 있는 것들 있잖아요. 반도체 아니 그 배터리 쪽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좀 약세를 도드라기 좀 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뱅크, 카카오 네이버 이쪽도 좀 조정을 받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9% 빠지는 흐름을 냈고요. 오늘 AI 이제 조정 세게 받았는데요. 삼성 SDS도 최근에 조금 반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AI 쪽에 조금 분위기를 꺼트리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어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은 6% 상승하면서 되돌림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쪽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6.9% 빠졌어요. 에코프로가 2.8% 빠졌고요. HLB 오늘 강세 뛰다가 오늘 반락을 좀 했는데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이따 펀더멘털적인 내용이라든지 이제 임상에 대한 내용은 좀 이제 리포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시세적인 것만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면요. 누가 판 거예요. 예, 누가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이제 10% 이상 이제 급등하고 또 이제 HLB 관계 회사들 있잖아요. HLB 뭐 테라포틱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장중에 이제 막 상한가 갔죠. 예. 상한가가 HLB 글로벌, HLB 생명과학, HLB 이노베이션 이 많기도 하네요. HLB 바이오스텝, HLB 제약 아니 엄청나게 지금 예. 계열사가 많네요. 예. 하여튼 뭐 이런 종목들이 후발로 이제 움직였잖아요. 어떻게 테마군이라 치면 후발주들이 이제 급등 시세를 펼치면 이 전체 시세 자체가 막바지라는 이제 것으로 해석되거든요. 테마단에서는 뭐 이게 이제 워낙 임상적인 어떤
이제 기대치, 모멘텀이 큰 거기 때문에 뭐 테마적으로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테마 주군처럼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잘 판단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뭐 HLB를 제가 추천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 분석해 드리는 거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차익 실현을 크게 했다, 올라왔을 때 누가 차익 실현을 크게 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누가 크게 차익 실현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을 틈타서 차익 실현을 했고, 거래량 자체도, 거래대금 자체도 1조가 터졌죠. 굉장히 강한 흐름이 좀 전개됐고,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팔지 말지 그 부분은, 이걸 이제 또 들고 있는 사람이 더 팔아버릴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는 딱 정해진 어떤 우리가 법칙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없어요. 패턴적인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지. 저도 이제 그래서 차트 심리를 통해 가지고 고점이 형성되는 그런 패턴을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이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이론 강의에서도. 그만큼 이제 딱 법칙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차익 실현을 크게 하거나 시장이 또 어떤 고점을 찍거나 하면 이제 그때부터 뭐 차익 실현이 급격하게 나오고 매물이 급격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대로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딱 법칙으로 한정지어서 이러면 고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가지각색의 투자자들이, 그리고 다양한 한 번도 똑같은 상황이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법칙화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고점일 수도 있는 거고 더 치고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위에서 지금 자꾸 터지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는 또 그 추격 매수하는 쪽에 이제 매물을 쏟아내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누군가는 팔았지만 그걸 또 걷어들인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종가가 또 최저가로 빠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힘이 더 셀지 이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판단은 현 시점이 아니라 진행되면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시젠이 오늘 좀 올라간 게 좀 독특했어요.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손을 잡는다? 좀 뜬금없던 얘기기도 했는데, 그 유전자 증폭 검사 PCR 기술을 전 세계 기업들과 공유를 한다 해서, 이 빌 게이츠가 이제 이런 뭐 전염병이든 이런 데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질병 없는 세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기술 공유 사업을 위해서 MS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좀 뭐 단발성 이슈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하지만 이제 유전체 검사, 유전자 신약, 이제 그런 방향의 이제 지금 트렌드는 이제 바이오 업계에서 이제 아주 트렌디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 기업은 중요하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국내에는 뭐 툴젠이 있지 않습니까? 툴젠이라는 기업이 있고 최근에 충분한 조정들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사 하나 좀 볼게요. 테슬라가 공급 단가 재협상할 것이다. 악마의 계약에 떠는 한국 배터리에서.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 공급 단가를 낮출 명분이 생겼죠. 실적 부진, 대내외적으로 다 이렇게 알게 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야 우리 힘드니까 이게 재협상에서 낮춰야 된다고 들어오겠죠. 지금 현재 이제 테슬라는 전 세계 배터리를 제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자동차용으로. 그렇죠? 제일 많이 전기차를 파니까. 그렇기 때문에 협상력을 갖고 있고, 이 기업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밀가루 가격이든 라면 가격이든 1등 업체가 가격을 내리면, 가격을 올리면 다른 업체들도 이제 그런 유인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이렇게 납품가를 깎게 된다 하면 글로벌 배터리 가격 하락을 촉발할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고, 세계 최대 이제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이 반값 배터리를 공급하겠다고 나서면서 배터리 기업들의 이제 수익성에 비상이 걸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락하는 배터리 팩 가격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매출적인 부분이 이제 문제가
아니라 이익단이 더 큰 문제인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당연히 매출도 떨어지겠지만 뭐 2차 전지 회사들이 또 배터리 셀 업체들이 이익단으로 더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속품 중에서 이제 배터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배터리 납품가에 대한 협상은 불가피할 것이다. 일단은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라는 건데 올 것이 온 거죠. 언젠가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적에 대한 예상이 막 3년, 5년 치를 막 끌어서 주가를 급등했잖아요. 작년에 2차전지 회사들. 그게 상당히 좀 달성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것들이. 과거에 거의 모든 것들이 그랬었어요.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단기간에 어떤 밸류에이션을 끌어다 써가지고 이제 주가 초급등을 시켰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달성이 안 됐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작년도 이제 너무 과도한 한국만의 이제 과도했던 2차전지 장이 펼쳐졌고 그게 이제 디레이팅 또 하락 조정을 받는 과정 속에서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다는 거죠. 제 분석에 의하면. 그래서 2차전지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주가 안정화되는 이제 더 이상 좀 저를 안 빠지는 그런 국면이 돼야 한국 증시의 흐름이 글로벌 증시 대비 이제 좋을 동행 내지는 이제 아웃퍼폼 좋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2차전지 종목들을 투자하지는 않지만 이런 기업들의 흐름을 계속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인 거죠. 어쨌든 뭐 테슬라가 지금 이런 어떤 변심을 하고 또 이제 협상을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이는 과정 속에서는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좀 우려감으로 작용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예상했던 수준의 매출과 이익이 안 찍힐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겠는가 하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차전지 종목들이 뭐 강한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테슬라에 좀 연결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약세였는데요. 뭐 LNF 같은 기업이 이제 대표적이 되겠죠. 오늘 8.9% 빠졌고 LG엔솔도 오늘 삼성 SDI 혹은 또 이제 SK이노베이션이 강세였거든요. 삼성 SDI 5%, SK이노베이션이 3% 상승인데도 불구하고 LG엔솔 0.9% 약세라는 거는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차전지 코스닥 지수 약세를 좀 만드는 이유가 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AI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에 단기 부담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요. 한글과 컴퓨터 21% 빠졌죠.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14%, 비아 매트릭스 19%, 그리고 이스소프트 12%. 그래서 AI 관련된 모멘텀이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절대 그럴 리도 없고 근데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센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익 났으니까 누군가 파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익 많이 났으니까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AI 모멘텀이 끝난 건 아니다는 거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뭐 여념없이 신고가 행진을 내고 있고 뭐 이거는 뭐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테마주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테마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국내에서 뭐 AI 제대로 뭐 이렇게 우리가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그런 실적 내거나 이런 기업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해서는 장기 투자는 미국 주식을 하는 거고 한국은 이런 테마성의 모멘텀 플레이로 이익 내서 단기간에 빠져나오고 이런 전략으로 이제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뭐 AI 뭐 지금 종목도 움직이는 거 뭐 미국 엔비디아 주식 모으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챗GPT가 등장하고 나서 국내에서 이제 뭐 AI 쪽에 관련된 스타트업이라든지 중소형 기업들
막 챗봇 만들고 있었던 기업들 한 절반 정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예, 망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굉장히 좀 챗GPT로 인해서 이 생태계 자체가 이제 뭐랄까요, 완전히 그 정화? 싹쓸이? 예, 뭐 이런 어떤 개념이 되고 있어요. 어디 막 뭐 10여 개 업체가 만들고 있는데 그 10여 개 업체가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돼버렸어요. 예,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 쪽에 접근해가지고 어떤 투자를 한다, 뭔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어떤 기술을 개발한다 하면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대한 깊숙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엉뚱하게 하게 됩니다. 그냥 AI 기술 가지고 있다고, 이 기술 좋으니까, 이거 투자해야지, 이 종목. 이게 아닙니다. 앞으로 해나가는 이제 글로벌 이제 AI 기업들이 해나갈 때, 이 기업은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장 기업 내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도 이제 그런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중장기 가져가면 진짜 큰일 납니다. 예, 그 기업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기술과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앞으로의 투자에서도 리스크를 좀 잘 해지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하여튼 오늘은 좀 바이오 쪽의 이슈들 좀 짚어보는 그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주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오늘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 쪽에서 그래도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현대차하고 기아가 가장 강하게 들어왔고, 삼성바이오로직도 오늘 좋았죠. 금융주들이 오늘 하나금융, KB금융 들어왔네요. 삼성, 신한지주, 이마트, 오늘 자사주 비율이 높았던 종목들이 급등을 했어요. 이마트라든지 지주사들 있죠. 그래서 오늘 좀 뭐 단기 갑자기 오른 거죠. 예. 이게 뭐 지속적으로 올릴 리는 없습니다. 태광선 이런 거 급등한 게, 자사주 많이 들고 있는 그 지주회사들,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예. 급등했는데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시장이 특이한 어떤 시장이 되고 있고, 어쨌든 단발성의 어떤 흐름들 내는 종목들도 좀 섞여 있고, 오늘 은행주들 좀 좋았다. 코스닥 쪽에서도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가온칩스, 뭐 반도체 쪽 기업들이 좀 좋은 모습을 띄웠던 것 같습니다. GST도 좀 섞여 있네요. 네, 하여튼 뭐 오늘 바이오 쪽 이야기 좀 같이 드리도록 하죠. 오늘 시장에서 가장 화두였던 거는 HLB죠. 네, HLB가 이제 오전장에서 급등하고, 또 이제 HLB 관계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식시장에. 관련주들인 상한가를 비롯해서 이제 급등하면서 바이오 섹터에 이제 상당히 좋은 어떤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좀 반락하고, 또 이제 시장 분위기도 오들면서 이제 뭐 2차 전지까지 같이 좀 내려앉으면서 좀 안 좋은 어떤 흐름을 코스닥에서 좀 내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HLB의 모멘텀이 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HLB가 지금 5월 달에 그 간암 1차 요법에 대해서, 리보세라닙 칼렐리 주맙 요 병역 요법에 대해서 지금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주가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건데요. 결국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먼저 이제 선행적으로 움직이고, 최근에 이제 급등한 부분은 뭐 이게 이제 승인 받을 것이다, 뭐 못 받을 것이다, 뭐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기대감으로 위로 올려쳤는데 공매도 청산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세를 분출하는 형태로 이제 전개된 거죠. 공매도를 들고 있던 공매도 세력들이 손실이 굉장히 커지고, 또 이제 추가적인 공매도를 하지 못하는 지금 상반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던 물량의 상당 부분을 또 청산을 하면서 이제 비싸게 사야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등하는 현상들이 좀 펼쳐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와 있는 그 임상 결과라든지 이런 내용들, 또 이제 경쟁사 대비 이제 뭐 이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FDA 승인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리보세라닙 칼렐리주막 간암 1차 요법 임상 결과는 매우 우수했다. 한양증권 리포팅이고요. 제목이 이제 역사를 쓸 수 있을까 해서, 작년 9월달 에스모 학회에서 임상 3상 그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고,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이 되면서 이제 FDA 승인 신청을 했고, 이제 승인 여부가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암 1차 치료제로 이제 표준 치료제로는 소라페닙입니다. 이제 화학요법이죠. 이거 대비해서 OS, PFS 모두 전체 생존기간 또 이제 무진행 생존기간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확인한 부분이 임상 결과 나오셨고요. OS의 경우에는 간암 1차 요법 역사상 가장 긴 22.1개월을 발표했습니다. 성공적인 임상 시험이었고 이 결과는 올해 이제 작년이죠. 작년 9월 최고의 학술지 란셋에 게재가 됐죠. 마치 거대 빅팜들이 임상 3상 성공을 발표하고 4대 학술지에 결과를 게시하는 것과 비슷한 모양새고 HLB는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5월 FDA에 신약 허가 신청을 했고 작년 5월에 FDA는 7월 접수를 승인했습니다. 최종 승인 여부 결정은 올해 이제 5월 16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쟁력인 티센트릭 이제 아바스틴의 이제 병용 또 임핀지 임주도 대비해서도 이점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티센트릭 아바스틴은 과거 임상에서 이제 OS를 19개월, 임핀지 쪽 병용은 OS 16개월을 발표했는데 아까 보셨듯이 22개월을 냈습니다. HLB는. 그래서 더 이제 높은 수준을 냈다. 그리고 이제 임핀지 같은 경우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리보세라닙과 칼렐리주맙은 모든 간암 환자에게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고 뿐만 아니라 간 기능 좋지 않은 환자에서 오히려 더 좋은 효능을 냈다. 티센트릭 쪽은 간 기능이 좋지 않은 환자에서는 효과가 떨어졌다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임상 세부 결과에서 상대적인 어떤 강점을 갖고 있고 허가 이후에는 동사의 또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허가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기대감은 붙을 듯 해서 FDA 허가일인 내년 올해 이제 5월 16일에 가까워질수록 동사 주가에도 기대감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허가 성공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성공한다면 한국 신약 개발 역사의 첫 번째 항암제 FDA 승인 허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한양행의 레이저 TB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항암제 사용은 생사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임상 데이터의 우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데이터 좋으면 그냥 바로 다 대체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그 동양인 대상으로 아시아인 대상으로 이제 임상이 됐기 때문에 이게 미국 FDA 승인을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거냐 이런 어떤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선례가 좀 있어요. 중국 기업이 준시바이오 사이언스가 PD-1 항체 록토르지를 이제 FDA가 허가했죠. 그래서 중국산 이제 신약의 허가를 이제 받은 건데요. 이미 이제 칼렐리주맙 리보세라핌은 중국에서 이제 수천억이 이제 팔린 약으로 HLB도 이제 미국 집판을 계획하고 있고 50% 목표로 세우고 있고 어쨌든 그 아시아 내 이 데이터 아시아 쪽에서 이제 승인받고 쓰이고 있는 약을 FDA에서 승인을 내줄지 여부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례가 있다 보니까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DB 이제 증권, DB 금융 투자에서도 이제 나온 리포팅, 작년 12월에 나온 리포팅입니다. 일단은 미국 진출과 이전 상장, 이제 올해를 이제 주목하자. 어쨌든 이전 상장도 준비하고 있죠. 뭐 공매도 때문에 코스피로 이제 이전 상장을 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어쨌든 아까 보셨듯이 이제 임상 결과는 매우 좋게 나왔죠. 일단은 제2의 록토르지라고 이렇게 좀 의견을 내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준시바이오 사이언스가 포이러스와 공동 연구 개발하던 이제 PD-1 항체 록토르지에 대해서 미국 FDA 신약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FDA에 승인받은 중국 최초의 PD-L1 항체로 아시아인 발병이 높은 비인두암에 대한 중국 임상 결과로 허가를 득했다. HLB의 병용요법도 아시아인의 발병이 높은 간암을 타깃하고 있다는 점과 기존 치료제 대비 우수성이 증명됐기 때문에 제2의 록토르지로 기대해 볼 만하다. 미국 판매주비, 이제 직판이죠.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 이런 어떤 부분도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 HLB는 이미 항서제약의 칼렐리주맙에 대해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판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칼리린 항서 제약의 이제 그 면역 항암제죠. 그래서 요거랑 같이 이제 병응하는 거니까 예, 요거에 대해서 이제 판권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글로벌 판권을 확보했고 이제 로열티를 주게 됩니다. 엘레바를 통해 미국 인허가 절차 및 판매 전략 수립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미 FDA의 중간 리뷰도 마쳤고 승인 후 신속한 판매를 위하여 50개 주 중 36개 주에 판매 면허를 취득하였다. 이와 더불어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어쨌든 그 간암 1차 치료제 시장 규모가 이제 뭐 굉장히 큰 시장 규모이기 때문에 폐암보다는 작겠지만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장이고, 특히나 이제 또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높은 이 이제 그 발병률이 있죠. 간암 쪽으로는. 그래서 이제 기존 치료제보다 약효와 안정성이 우수하다는 게 지금 임상 결과 나오고 있고, 뭐 결국 이제 이 현재 간암 1차 치료제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이 아바스틴 티스텐트릭의 경우 위장관 출혈이 있는 환자, 간 기능 악화 환자 등에서 약효나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치료 중단율이 임상 연구상 22%, 이제 리얼 월드 데이터에서는 12개월 77%까지 증가한다 해서 이런 어떤 단점이 있는 거죠, 부작용이. 반면 리보세라닙 칼렐리주맙은 임상 중단율이 3.7%라는 점에서 약물의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상대적인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무진행 생존기간 OS도 이제 표준치료제 소라페닙보다 월등히 좋은 어떤 부분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해서 볼 때 FDA 승인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고, 아까 보셨듯이 중국 준시바이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권에서 승인받은 약물이 또 이제 임상을 진행한 약물이 FDA에 또 이제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준시바이오의 록토르지는 FDA가 중국의 다른 PD-L1 약물에 지적한 아시아인 중심의 임상 결과였음에도 신약 승인을 해줬다. 비인두암은 아시아인에게서 발병률이 높아서 미국에서는 되게 적네요. 연간 10만 명당 1명 미만. 중국 임상 결과를 인정해줬고, 그에 따라서 비인두암 최초의 치료제로 승인해줬다. HLB의 병용요법도 아시아인의 발병이 높은 간암을 타깃하고 있어서 아시아인 비중이 높은 많은 임상임에도 인종 간 임상 결과의 경향이 유사하고 기존 치료제 대비 우수성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제2의 록토르지로 기대해볼만 하다. 준시의 록토르지의 FDA 승인 이후 중국 내 면역 항암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항서제약의 칼렐리주맙에 대해서 공동 연구 개발하는 HLB의 연구 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HLB 같은 경우 이제 로열티 이제 20% 이제 주는 걸로 이렇게 좀 표기가 돼 있죠. 네, 하여튼 뭐 5월 13일 이미 FDA 중간 리뷰는 마쳤고 현재 칼렐리주맙의 cGMP 실사만 남겨뒀다. 지금 뭐 승인된 절차들은 대체적으로 다 된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HLB는 공매도 등의 사유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 해서 어쨌든 이 수급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상당히 또 우호적인 방향성을 좀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FDA가 이제 HLB 본인사 중간 리뷰에서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최종 허가 여부에 대해서 5월 16일 전에는 결정을 해야 된다. 뭐 그 전에 나올 수도 있어요. 딱 5월 16일 나온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미리 좀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시세에 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약세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쪽은 좋았죠. 2차전지 중심으로 좀 약세를 띄워줬고요. 그만큼 이제 시장의 구도가 확실히 이제 바이오 쪽으로 이제 키가 넘어오는 그런
공이 넘어오는 그런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승이 굉장히 좀 유의미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셀트론 그룹주들도 이제 시장 대비 강한 어떤 흐름들 내어줬고,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이제 6% 강세 띄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반기에는 바이오 섹터의 흐름들이 충분히 이제 1월 달에 이제 조정을 거치고 본격적인 어떤 상승의 어떤 구도를 좀 보이기 위한 흐름으로 좀 전개되고 있고요. 이제 신약주들의 어떤 모멘텀들도 이제 있고, 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이제 셀트론 같은 바이오시밀러 CMO 기업들의 실질적인 부분도 우상향의 어떤 기조를 띌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밀러 쪽에서도 2차 웨이브, 이제 2차 상승의 어떤 파동을 보일 수 있는 국면으로 좀 도래한다, 뭐 이런 리포트인데요. DS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입니다. 어쨌든 금리가 이제 인하되는 흐름으로 좀 전개되기 시작하죠. 이미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이제 떨어지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만큼 바이오 업종은 지금 이제 그 자동차 경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자동차 그 전기차 쪽에 이제 그런 어떤 흐름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에 연계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안 좋은 어떤 흐름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증시는 이제 AI 중심으로 이제 주도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AI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이 강세입니다. 우리가 뭐 비만 치료제 일라릴레라든지 노모더디스크는 꾸준히 상승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주도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금리의 어떤 인하 기조 흐름으로 접어들면서 결국 이제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도 움직임을 낼 환경적인 조건들은 완벽하게 갖춰지고 있다. 현재를 보지 마십시오. 현재 어떤 주가 조정 뭐 이런 것들을 보지 마시고 앞으로입니다. 주식이라는 건 앞으로를 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결국 이제 오늘과 같이 시장이 이렇게 또 엎어지잖아요. 코스닥이 크게 또 엎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감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막 이런 식으로 좀 반응하는 투자들이 이제 대부분일 텐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바이오 섹터의 흐름들을 최근에 면밀히 보는 게 필요하고, 결국 이제 시장 내에서도 어떤 섹터에 지금 중점을 두면서 우리가 전략들을 가져갈지를 결정하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다. 지금 시세 변동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막 입각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는 정말 대중 투자자 속에 들어가서 감정적 반응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도 본격적으로 올해부터는 매출 침투를 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내 이제 그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1차 급여 치료제 확대됐고, 이제 OS가 연내로 또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정말 그 한국의 기업이 이제 HLB도 그렇고 유한여행도 항암제 쪽에서 미국의 이제 FDA 승인 쪽으로 가는 아주 중차대하고 한국 바이오의 리레이팅이었던 흐름이 전개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이제 우호적인 바이오 업종의 환경적인 부분에서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었던 한국의 역대급의 모멘텀들이 몰려있는 2024년이 결국 바이오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국면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바이오팜도 최근에 이제 시세적인 이제 시장 대비 강한 어떤 흐름들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셀트론도 있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동아 ST도 지금은 이제 조금 작은 기업인데 요 기업도 이제 요걸 개발하면서 상당히 이제 시밀러의 모멘텀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최근에 주가 흐름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실적에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결국 이제 주도력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도 지금 뭐 계약금 1,000억씩 받고 하는 그런 기업들, 종근당부터 해가지고 지금 레고캠 바이오 이런 기업들은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도 반영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기업들은 아주 이제 탑 티어급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전략에 세울 필요가 있는 그런 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주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 좀 어려웠죠. 예, 시장이 코스닥 중심으로 좀 내려앉다 보니까 오전에 좀 좋았다가 내려앉다 보니까 조금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가 좀 반감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것 같은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시세 흐름에 너무 좌지우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제가 이제 상반기 좋은 장세를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전략화하고 있는데, 중소형주 중심의 지금 강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중소형주도의 쇼커브 급등 장세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해서 내일 저녁 8시 특강을 진행하니까요. 제 유튜브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또 신청할 수 있는 그 공지문이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내일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제 생각들을 한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모든 건 마음 뜻대로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어떤 시점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알 수 없다.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 어떤 이제 전략들 가지고서 그걸 일관되게 우리가 활용하고 또 일관되게 이제 지켜나갈 수 있는 그 기준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숫자의 변동에 따라 가지고는 이제 이성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감정에 의해서 어떤 판단들을 하고 실행하면서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와 매도의 버튼을 누른다는 것은 아주 뭔가 일관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뇌에 딱 각인되는 그런 이론화된 것들, 그리고 경험에 녹여낸 어떤 원리화된 것들,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주식을 실행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좋은 종목 받고 추천받고 좋은 종목을 누구한테 듣고 뭐 이런 것만 가지고서 주식을 통해서 이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는 거는 한번 돌아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장 무슨 종목이 오를까 이거에 집중하게 되면 주식은 결국 필패입니다. 필패죠. 모든 사람이 필패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철학과 기준과 지금 시장을 분석하는, 또 바라보고 전략을 가지는 그 단단한 어떤 기준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에 의거해서 내일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오늘도 월요일날 코스피 쪽은 이제 좋았는데 코스닥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또 이제 급등 장세의 가능성들을 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조심히 퇴근하시고 신박선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